미국의 한 교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한글날 강연을 하던 날, 그리고 학회에서 한글을 무시하던 학자들을 침묵시킨 날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 보관문화 훈장까지 받습니다. 우리보다 한글을 더 사랑하는 그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실제 사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봐, 램지. 이 글자들 좀 봐. 이게 뭔지 알겠어?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친구가 내민 종이를 바라보았다. 검은 잉크로 적힌 문자는 내게 그야말로 암호처럼 보였다. 알파벳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익숙한 모양이 하나도 없었다. 글쎄, 무슨 기호 같기도 하고.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이건 무슨 글이야? 한글이라고 해. 한국에서 쓰는 문자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더군. 나는 흥미를 느끼면서도 의심스러웠다. 왕이 문자를 만든다고. 알파벳이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처럼 모든 문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법인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한글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 이름은 사무엘 로버트 램지다. 나는 언어학자이자 동아시아 언어 연구자이며 한국어와 한글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50년 넘게 해왔다.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1년에는 최초의 영어 국어사 연구서인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를 출간하며 한국어의 위상을 국제학계에 알렸다. 한국어 의문론과 문법 구조를 연구하며 한글이 세계적으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사실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런 업적도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모든 것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1966년 나는 학사장교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임무였다. 하지만 복무하는 동안 나는 한국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한 나라의 언어에 불과했지만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어와 한글이 가진 특별한 매력에 빠져들었다. 2년간 복무를 마친 후 나는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등록했다. 한국어를 직접 배우고 익히면서 나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가진 문자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흥미였다. 그때만 해도 내가 평생 이 언어를 연구하게 될 줄은 몰랐다. 미국으로 돌아간 나는 예일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리고 운명처럼 일본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어는 연구할수록 신비로웠다. 한자는 복잡한 그림처럼 보였고 영어는 철자가 발음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체계였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다. 소리를 그대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체계적이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한국어의 역사와 구조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 문자의 기원은 무엇일까?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호기심은 결국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다. 예일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나는 한국어 연구를 시작하면서도 확신이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머릿속에는 한국어는 일본어와 비슷한 언어겠지라는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글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어가 한자와 가나를 함께 쓰는 체계를 가졌듯 한국어도 한자를 많이 사용했으니 한글 역시 그런 부속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연구를 시작하면서 예상과 다른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한글은 너무 쉽지 않나? 나는 지도교수였던 마덴 교수에게 물었다. 로마자는 수백 년의 역사를 거쳐 발전했고 한자는 복잡한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글은 너무 직관적이고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가 어떻게 정교한 언어 체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램지, 한글이 단순해 보인다고 해서 결코 부족한 문자가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한글의 강점일 수도 있지. 직접 연구해보면 내 생각이 바뀔 거야. 나는 의심을 품은 채 연구를 계속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비교하면서도
한글이 정말 괜찮은 문자일까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 한글은 단순히 알파벳을 조합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한 음절이 하나의 블록처럼 구성되어 있고 자음과 모음이 조화를 이루며 단어를 형성했다. 영어에서는 철자를 하나라도 틀리면 발음이 완전히 달라지지만 한글은 그렇지 않았다. 더군다나 한글의 자음들은 발음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나는 점점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를 거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다. 연구를 깊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 문자는 너무 직관적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나는 한국어 문법과 의문론을 분석하면서 자음과 모음의 배치에 충격을 받았다. 자음 기억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거 입천장의 모양을 본뜬 건가? 그리고 니은을 보고 다시 생각했다. 설마 혀 끝이 닿는 위치까지 반영한 건가? 나는 소리와 문자의 연관성을 찾기 시작했다. 로마자는 알파벳을 조합하는 체계였지만 철자와 발음 사이에는 특별한 논리가 없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다.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건 진짜 과학적인 설계야. 그때부터였다. 나는 한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만든 가장 혁신적인 문자 체계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한글 연구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내 연구실 책상 위에는 언제나 세계 여러 언어의 문자들이 흩어져 있었다. 로마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그리고 한글. 나는 한글을 다른 문자들과 비교하며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T와 D는 왜 모양이 비슷하지 않을까? 나는 혼잣말을 했다. 영어에서 T와 D는 비슷한 위치에서 발음되지만 글자의 형태만 봐서는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없다. 그런데 한글에서는 디귿과 티읕을 보자. 디귿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글자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하나의 획을 더한 티읕은 강한 기식음이 포함된 발음을 나타낸다. 한눈에 봐도 둘은 관계가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계였다. 나는 더욱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모음 체계를 살펴볼 차례였다. 한글의 모음은 단순히 기호의 조합이 아니었다. 아, 이라는 기본 기호들이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며 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잠시 연구실에서 손을 떼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완벽한 시스템이다. 그제야 나는 한글이 단순한 음절 문자나 조합형 문자가 아니라 언어학적 원리에 기반한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 연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는 한글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인 문자인지 시험해보기로 했다. 나는 여러 실험을 진행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보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알파벳을 배울 때보다 한글을 훨씬 빠르게 익혔다. 그들은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며 학습했다. 어떤 학생이 말했다. 한글은 마치 레고 블록 같아요. 규칙이 있어서 한번 원리를 이해하면 단어를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맞다. 한글은 조합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문자다. 그리고 그 조합 방식은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았다. 수학적이고 체계적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한글은 인간이 만든 문자 중 가장 정교하고 직관적인 체계를 갖춘 문자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다. 나는 한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아시아 언어와 문자의 우수성을 논하는 패널이 진행 중이었다. 나는 조용히 발표를 듣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유럽 학자의 발언이 내 귀를 사로잡았다. 한글,
인위적으로 만든 문자는 자연스럽게 발전한 문자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러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학자가 말을 보탰다. 언어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에 걸쳐 다듬어져야 합니다. 한자는 오랜 시간 축적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로마자 역시 수많은 변화를 거쳤죠. 그런데 한글은 왕이 단 몇 년 만에 만든 문자 아닙니까? 이런 문자가 정교한 언어 체계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고개를 젓고 또 누군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자들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책상 위에 있던 종이를 집어들고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글자는 영어의 T입니다. 그리고 이건 D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글자를 보면 어떤 연관성이 떠오릅니까? 회의장의 정적이 흘렀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발음은 비슷하죠? 하지만 모양만 보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글을 보시죠. 나는 칠판에 디귿과 티읕을 적었다. 한글의 디귿은 혀가 윈인 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그리고 티읕은 거기에 획을 하나 더해서 강한 기시금을 나타냅니다. 즉 모양만 봐도 발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학자가 손을 들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런 체계는 몇몇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문자들 중에도 발음 기관과 연관성을 가진 글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글만큼 이 원리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한 문자는 없습니다. 로마자의 P와 B를 보십시오. 발음은 유사하지만 글자 모양에서 이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한자는 어떻습니까? 의미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에 발음과 형태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발음이 변할 때마다 글자의 모양도 변합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노트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두 번째로 한글은 놀라운 조합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알파벳처럼 글자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 단위로 표현됩니다. 즉, 글자를 조합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발음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가라는 글자를 보십시오. 기역과 아가 결합한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GA처럼 단순히 글자를 나열할 뿐이지만 한글은 음절 단위로 조직됩니다. 이는 문자를 배우는 속도를 극적으로 높입니다. 나는 한 장의 문서를 들어보였다.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도표였다. 세 번째로 한글은 문자 시스템 자체가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은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조합되며 발음이 변할 때마다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자는 예외가 많고 단어를 일일이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수많은 단어를 쉽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한 유럽 학자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한글이 정말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정치적, 역사적 이유 때문이지 언어적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한글은 조선 왕조의 지배층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한동안 한자가 지배적인 문자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대중화되었을 때 한국의 문맹률이 극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문자 체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몇몇 학자들은 노트를 적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내 발표를 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학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문자 중 가장 완벽한 체계일지도 모르겠군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거대한 깨달음이 퍼지고 있었다. 나는 방금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했지만 나 자신이야말로 지금 처음으로 진정으로 한글의 위대함을 완전히 깨달은 순간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껏 영어, 일본어, 중국어, 여러 언어들을 연구해왔지만 한글과 같은 문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이건 혁명이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한글을 연구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한글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글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 문자였다. 나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 내 연구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매년 한글날을 기념한다. 단 한 해도 거른 적이 없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자로서의 관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명이다. 한글은 한국인의 문자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문자이기도 하다. 나는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한글날이면 세계 곳곳에서 강연을 한다. 특히 2010년 워싱턴 DC 한국 대사관에서 했던 강연은 내게도 청중들에게도 특별한 순간이었다. 사실 처음에 이 강연을 제안받았을 때 나는 놀랐다. 한국 대사관에서, 그것도 한글날의 미국인인 내가 연설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는 내 연구가 한글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강연을 준비했다. 그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왜 우리는 한글날을 기념하는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많은 나라의 기념일이 정치적 사건이나 종교적 의미를 가진 반면 한글날은 인류의 지적 발전과 성취를 기리는 날입니다.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만드는 핵심 도구라는 점에서 한글날은 단순한 국경일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념할 가치가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나는 한글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자의 발달이 곧 지식과 문화의 확산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자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까요? 나는 영어와 한글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로마자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문자이지만 발음과 표기의 불일치가 큽니다. 예를 들어 터프, 도, 수루, 소트를 보십시오. 같은 GH 철자에도 발음이 모두 다릅니다. 철자를 외워야 하는 문자 체계죠. 몇몇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반면 한글은 어떻습니까? 한글은 소리를 보고 예측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철자를 따로 암기할 필요 없이 원리를 알면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나는 Tudo 말을 julgado por uma 이어갔다. comissão. 또한 영어에서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단어를 결합하거나 전혀 새로운 철자를 조합해야 하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처럼 외래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음운 조합이 자유롭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적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흥미롭다는 듯 속삭였다. 그때 한 언어학자가 손을 들었다. 램지 교수님, 그렇다면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 질문은 늘 내가 고민해왔던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한글은 중국어를 표기하는데 가장 적합한 문자입니다. 중국어는 한자 하나하나가 뜻을 가지는 표의 문자이지만 발음과 문자가 일치하지 않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한글은 음운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표기하는데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한글을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한글은 효율적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자에는 민족적 자존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이 세계 공용 문자가 되려면 한국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여러분,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 체계를 반영한 가장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문자입니다. 이제 한글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세계에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강연이 끝난 후 나는 여러 언어학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한 교수는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램지 교수님,
저는 한글이 이렇게 논리적인 문자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로마자나 한자보다 더 과학적이네요. 저도 앞으로 한글에 대해 더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내가 매년 한글날을 기념하는 이유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한글을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이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한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까지 한글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3년 한글날, 나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대한민국에서 문화와 학문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다. 시상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연단에 올라가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수십 년 전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다. 장내가 조용해지고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한국어로 된 상장과 훈장이 내 손에 쥐어졌다. 나는 순간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다. 1966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때, 예일대에서 연구를 시작했던 시간,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글을 무시하던 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나는 단순한 외국 학자가 아니었다. 나는 한글의 가치를 증명한 연구자로서 한국과 함께 이 문자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다. 이 훈장은 제게 단순한 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글이 가진 가치에 대한 인정이며 앞으로도 이 문자를 세계에 알리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문자를 연구하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문자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기호가 아닙니다. 문자에는 사고방식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영어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문자이지만 발음과 철자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터프, 도, 스루처럼 같은 GH 철자가 모두 다르게 발음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문자 체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외워야 합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반면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정확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배우기 쉽고 철자만 보면 발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문자 체계 아닐까요? 그리고 나는 한글의 또 다른 강점을 강조했다. 한글은 창조적인 문자입니다. 영어에서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위해 기존 단어를 조합하거나 전혀 새로운 철자를 만들어야 하지만 한글은 음운 조합이 자유로워서 손쉽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손전화, 누리꾼 같은 단어들이 좋은 예죠. 나는 한글의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글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배우기 쉬우면서도 표현에 한계가 없고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문자. 이런 문자가 또 있을까요? 나는 한글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흥분을 감출 수 없다. 이미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소수 언어를 기록하는 문자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로마자가 모든 언어를 표기하는 데 적합하지 않듯이 많은 언어들이 표기 체계를 찾지 못해 사라지고 있다. 한글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나는 꿈꾼다. 언젠가 세계 곳곳에서 한글이 쓰이는 날을. 한글이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문자 체계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K-POP, 드라마, 영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나는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제 한국이 한글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글 교육을 더 쉽게, 더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학계가 협력하여 세계적인 한글 학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한글이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는 문자로 자리 잡는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언어학의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한글은 단순한 한국어의 문자가 아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다. 내 연구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한글을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한글이 인류 문명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려 볼게요.